속도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편이 되겠습니다. 82강이고요. 컨셉 82번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얘가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이 소유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관사 없는 명사가 보인다고 하네요.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이 소유격을 너무나 어려워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사실 이 말보다는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낫긴 해요. 보겠습니다. 자, 명사 있고요. whose가 있는데 이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사 없는 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온대요. 우리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격의 경우에는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whose 하나로 딱 통일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조금 간단하긴 한데 문제는 그 뒤에서 발생해요. 관사 없는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이 관사 없는 명사가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럼 주어 안 빠졌네? 그러면 목적격이잖아. 그래서 얘를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red라고 나왔습니다. Look at the house, 집을 보세요. 집이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 방법은 동일해요. 집을 보세요. 어떤 집이요? Roof is red, 지붕이 빨간색인. 이렇게 돼 있어요. roof는 지붕이란 뜻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I know a boy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저는 소년을 합니다. 소년이라는 명사 뒤에 WH로 시작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보여요. 그러면 어떤 소년이요? 형이 유명한 가수인 소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얘를 문제화시키면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볼게요. 자, 같은 문장인데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빈칸에 관계대명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Look at the house, 집을 보세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들어가고요. 봤더니 roof, 지붕이라는 이 명사가 주어처럼 보이고요. 이 비동사가 그대로 동사처럼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I know a boy, 관계대명사 들어가고요. 이 brother가 주어처럼 보이고 얘가 동사처럼 보인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적격이라고 판단해서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을 넣고요. 얘가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사가 관사가 없는 상태의 명사라면 소유격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brother 명사가 관사가 없는 상태로 나왔다. 그러면 소유격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따져주셔야 돼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가 아니면 타동사인가 이거를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하고요.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말하죠. 우리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동사인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조금 속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이 명사가 관사가 없는 상태로 등장을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본 틀을 좀 잡아두시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대처하시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기본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나요?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소유격 편이 되겠습니다.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특별히 중복되는 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답니다. 큰일 났네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말을 찾는 건데 소유격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근데 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 의미적으로는 분명히 중복되는 말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보통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에서 소유격을 whos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전체를 의미상으로 연결된 명사 뒤에 붙인대요. 이것도 좀 막연하긴 하죠.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Look at the mountain. 산을 좀 보세요. 그 산의 꼭대기가 덮여 있습니다. 눈으로 이런 거죠.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합치는 건데 두 문장의 시작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소유격을 whose로 바꿔서 바꾼 관계대명사를 두 번째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얘를 통으로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이는 건데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이 의미상으로 연결됐는지 이걸 따지시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바로 보이긴 해요. 볼까요? Look at the mountain. 산을 보세요. 그 산의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에 의미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말은 the mountain이 될 겁니다. 그러면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를 the mountain 바로 뒤에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볼게요. 산을 좀 보세요. 그 산의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산과 그 산의니까 얘가 의미적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연결해야겠구나. 강력한 힌트 잡으시고 얘를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whose로 생각해 주신 다음에 얘를 통으로 바로 뒤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일 때 우리 해석을 좀 해볼게요. 산을 좀 보세요. 어떤 산이요? 꼭대기가 덮여 있는 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이 뒤를 보니까 얘가 관사 없는 명사 형태인데 마치 얘가 주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아니네요. 그럼 얘는 절대로 목적격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자꾸 보시다 보면 소유격도 어느 순간에 훅 여러분 것이 되고 맙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가 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blue라고 나왔어요. 집을 보세요. 그리고 얘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닌 상태로 위치를 쓸 것이냐 whose를 쓸 것이냐 결정하는 건데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뒤를 좀 볼게요. 그 뒤에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얘를 주어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아니네요.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를 주어 동사로 보더라 하더라도 얘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목적어가 빠져있지 않다고 보셔야겠고요. 거기다가 얘가 관사 없는 명사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소유격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좀 어렵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할게요. 집을 보세요. 어떤 집이요? 지붕이 파란색인. 됐나요? English is the subject which whose I am interested in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는 과목이래요. 사람이 아니네요. 위치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whose는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 뒤를 봤더니 얘가 주어네요.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는 보이는 것 같네요. 얘 전치사 인이죠. 전치사 인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명확하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목적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절대 될 수 없고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요걸 좀 볼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I가 관사 없는 명사의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얘는 대명사입니다. 맞나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대명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쓰일 자리 다음에 대명사가 나오면 얘는 그냥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관사 없는 명사가 아니라 그냥 주어예요. 또 거꾸로 가게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대명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는 명확하게 목적격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which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영어는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3번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famous actor.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앞에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나 whose 다 쓸 수 있어 보여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왔어. 1단계. 게다가 얘를 주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대표적인 자동사야. 그러면 얘는 목적격은 아니란 얘기네. 소유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요? 엄마가 유명한 배우인. 됐나요? 4번 I have a twin sister. 저는 있어요.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건데 앞에가 사람이니까 whose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그 뒤를 봤더니 personality, 관사 없는 명사. 얘는 성격이라는 명사입니다. 관사 없는 상태의 명사가 나왔고요. 게다가 동사를 보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네요. 그럼 얘는 목적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왔고 동사인데 목적격이 아니야. 그러면 소유격인 거죠. 저는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어떤 자매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 자매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완전 다를 수도 있고요. 되게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외모도 완전히 똑같아 보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답으로 고를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자, B번.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쓰시오. 이게 최고 난관이 될 겁니다. 그는 샀습니다. 책 한 권을 샀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고요. 그 뒤를 보니까 관사 없는 명사가 나온 상태에다가 이 동사를 보니까 얘가 자동사네요. 그럼 목적격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소유격이 들어가야겠네요. 괜찮을까요? 얘를 주어 동사로 본다 하더라도 얘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니까 절대로 목적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차로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고 얘를 혹시 주어로 본다 하더라도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아닌 겁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어떤 책이요? 표지가 검은색인. 2번 Mr. Kim is a teacher blank hobby is swimming이라고 나왔어요. 자, 김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들어가고요. 그 뒤를 보니까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왔네요. on, 더 이런 게 없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소유격일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얘를 주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대표적인 자동사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is swimming. 비동사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전체적으로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 건데 얘 자체도 어쨌든 간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취미가 수영인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 자체도 지금 진행형이 아니네요. 취미가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취미가 수영이답니다. 비동사 뒤에 동사 ing가 있는데 얘하고 같은 말이면 동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취미가 수영인. 얘가 대표적인 자동사지요. 진행형으로 묶이지 않고 자동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적격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 I like the person.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Looks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라고 나왔어요. 자,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관사 없는 명사도 없고요. 주어처럼 보이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어가 빠진 형태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사람이니까 얘는 who 또는 that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사 바로 나왔어? 주격. 그러면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보는 사람입니다.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상황의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계속 소유격만 나올 것 같았는데 요거 요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라고 이런 문제를 넣은 겁니다. 4번 갈게요. I want to buy the table. 저는 사고 싶어요. 테이블을 사고 싶답니다. Legs are very long인데 그 뒤에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얘를 혹시 주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대표적인 자동사,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절대로 목적격은 아니란 얘기니까 여기에는 소유격이 들어가야겠죠. 저는 테이블을 사고 싶습니다. 어떤 테이블이요? 다리가 매우 긴 테이블을 사고 싶대요. 탁자 사고 싶은데 짧은 다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긴 다리 갖고 있는 거잖아. 있잖아요. 우리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테이블은 다리가 좀 짧은데 의자에 앉아서 사용하는 테이블은 다리가 좀 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C번으로 갈게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하지요. He has a sister, her eyes are blue. 그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의 눈이 파란색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게다가 두 번째 문장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고 있으니 이 소유격을 whose로 바꿔서 얘를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연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he has a sister whose eyes are blue. 그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여동생? 눈이 파란색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met a boy. 저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저의 이름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적으로 얘하고 얘가 중복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되고 있으니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를 whose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 문장이 맨 앞으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를 통으로 여기 바로 뒤에다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 met a boy whose name is the same as mine. 저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소년이요? 이름이 같은 저와 이때 mine이라는 건 my name, 나의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 소년을 만났대요. 그럼 전체적으로 저는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저와 같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을까요? 자, 두 개 더 볼게요. I need a table. 저는 테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Its color matches the wall. 그 테이블의 색깔이 match라는 것은 뭐뭐 어울리다 이런 말로 쓰일 수 있거든요. 동사로요. 그러면 벽과 색깔이 잘 어울리는 그런 테이블 하나를 사고 싶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테이블이 필요한데 그 테이블의 색깔이 벽과 잘 어울린다는 뜻이니까 얘가 중복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걸 못 찾는다 하더라도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니까 얘를 whose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미 두 번째 문장이 맨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통으로 묶어서 바로 뒤에 연결하면 되는 이런 상황. I need a table whose color matches the wall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테이블이요? 색깔이 벽과 잘 어울리는.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여기를 봤더니 얘가 주어처럼 보이고요. 얘가 동사처럼 보여요. 근데 동사가 어울리다 벽과 이거 왠지 자동사가 아닌 듯한 느낌인데 이런 것이 나올 때는요. 그냥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 상황에서 의미적으로 중복이 되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시작한다는 건 이걸 힌트로 좀 잡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실력이 느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 할게요. I read a story about a woman. 저는 이야기 하나 읽었어요. 한 여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거죠. 그녀의 인생은 구해졌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되겠네요. 그녀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녀의 강아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의미적으로 보니까 저는 한 여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녀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여성분과 그녀의 얘가 의미적으로 중복이 되고요. 게다가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얘를 whose로 바꿔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I read a story about a woman whose life was saved by her do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읽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한 여성분에 관한 어떤 여성이요? 생명이 구해진 그녀의 강아지에 의해서. 얘를 관사 없는 명사로 보시고요.
혹시나 얘를 주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수동태가 되었어요. 수동태가 뭐라고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된 상태인 거지요. 이미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게다가 비동사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얘는 목적격은 아니야. 소유격 들어가야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유격 자체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공부해서 저희 실력이 늘어나면 더 좋잖아요. 우리 같이 도움 주고 받는 겁니다. 됐을까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예고할게요. 자, 83강이 되겠습니다. 컨셉 83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네요. 3학년 과정에서 필수고요. 계속적 용법 사실 크게 별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거 소유격만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도움 요청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